슬픈 베아트리체 빛과 그림자의 기록. 단테의 묵시록 한국의 서정. 슬픈 베아트리체. 이 제목 앞에서 나는 잠시 멈춘다. 이름의 무게가 주는 장엄함과 그 무게를 감싸 안은 듯한 슬픔의 덧없는 온도가 동시에 느껴진다. 조용필의 14집 1992년 발매에 수록된 이 곡은 작곡가 자신 조용필의 깊은 내면과 곽태요 작사가가 빚어낸 고독한 언어의 절정이 만난 지점이다. 조용필이 곡을 쓰고 곽태요가 가사를 입힌 이 작업은 단순한 대중음악의 영역을 넘어선다. 그것은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가 평생 사모했던 여인 베아트리체 포르티나리를 모티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묵시록으로 시작된다. 단테에게 베아트리체가 순결하고 영적인 구원의 빛이었듯 이 노래 속 베아트리체는 화자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동시에 상실로 인한 절망의 심연이다. 슬픈 그대 베아트리체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빈 바다를 헤매는 내게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 되어라는 가사는 이 곡이 품고 있는 사랑의 본질이 얼마나 숭고하고 따라서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응축한다. 사랑은 희망의 소망의 섬이면서 또한 절망의 벽이며 배반의 강이기도 하다. 이 이중성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영원한 고독과 고통을 노래한다. 1990년대 초입의 고독 시대적 배경과 의미. 노래가 발표된 1992년은 한국 사회가 격렬한 변동을 겪던 시기의 정점에 서 있다. 1980년대의 억압과 저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표면적으로는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결실이 무르익던 때였다. 그러나 이 표면의 활기 아래에는 빠르게 들어서는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개인의 고독이 그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1990년대 초입의 대중음악계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필두로 한 댄스 힙합 음악의 도래 직전 혹은 그와 혼재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슬픈 베아트리체는 주류의 흐름과는 거리를 둔 채 홀로 고독의 기념비처럼 우뚝 섰다. 팝 발라드와 클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조용필 특유의 웅장한 사운드와 사랑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구는 당대의 젊은이들이 느끼기 시작한 정서적 공백과 닿아 있었다. 민주화의 열기가 가라앉은 후 개인은 역사의 거대한 물결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거기서 발견한 것은 소외와 고독이었다. 이 곡의 의미는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충족을 보장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혼자라는 실존적 자각을 대변하는 데 있다. 베아트리체는 단순히 잃어버린 연인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하고자 염원했으나 끝내 붙잡지 못한 순수 이상 혹은 영원한 가치 그 자체를 상징한다. 곽태요의 가사 속에서 사랑이란 절망의 벽 울부짖는 통곡마저 갇힌 채라는 구절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개인이 겪는 내적 좌절감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이 노래는 1990년대 초에 한국 사회가 겪은 거대한 희망과 그에 수반되는 쓰라린 고독을 읊조린 시대의 독백이었다. 음악적 혈통과 계보 영향과 반향. 조용필이라는 예술가가 한국 음악사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광대하여 한 장의 종이에 담기 어렵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의 음악적을 확장시킨 가왕이었다. 특히 슬픈 베아트리체를 통해 조용필은 한국 대중음악에 두 가지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한국 음악에 미친 영향 미래를 향한 발자국. 조용필은 이 곡에서 클래식 음악의 요소를 대중음악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끌어들였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편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연상시키는 드라마틱한 보컬 라인 그리고 5분을 훌쩍 넘는 긴 곡의 구조는 당시 주류였던 단선적인 대중가요의 문법을 벗어난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후대의 많은 발라드 가수들과 작곡가들에게 스케일 큰 음악, 즉 파페라나 심포닉 록 같은 장르적 확장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특히 정제되고 서정적인 멜로디 안에
폭발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조용필 특유의 창법과 구성은 한국형 발라드의 깊이를 한 차원 끌어올린 기준으로 작용했다. 감정의 절제와 폭발이 공존하는 이 곡의 서사성은 노래를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완결된 하나의 서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2. 영향을 받은 음악적 배경 과거와의 대화. 슬픈 베아트리체에서 느껴지는 음악적 기원은 깊고 다양하다. 무엇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유럽의 팝 발라드와 클래식 음악의 전통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마이클 볼튼이나 휘트니 휴스턴과 같은 파워풀한 보컬을 기반으로 한 팝 발라드의 웅장함이 그의 음악에 녹아있다. 그러나 더욱 깊은 층위에서는 프로그레시브 록의 영향도 감지된다. 1970년대부터 활동하며 록 음악에 깊이 뿌리내렸던 조용필은 단순히 멜로디만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곡의 전개, 다양한 악기 배치, 그리고 복잡한 감정의 굴곡을 따라가는 긴 호흡의 연주를 통해 서사적인 깊이를 부여했다. 마치 핑크 플로이드나 예스와 같은 밴드가 시도했던 개념적인 컨셉추얼 음악처럼 이 곡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드라마를 음악으로 구현했다. 또한 이 곡의 비장미와 멜로디의 선율은 일본의 엔카와 록이 융합된 형태, 당시 조용필이 일본 활동을 통해 접했던 음악적 스타일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동양적 정서의 비애와 서양 클래식의 구조적 완결성이 기묘하게 결합되어 조용필 표의 독특하고 장엄한 비장미를 완성한 것이다. 그의 음악은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허문 일종의 음악적 크로스오버의 정수였다. 총평 영혼의 웅장한 독백. 슬픈 베아트리체는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남아있다. 이 곡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 조용필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 사랑과 상실, 구원과 절망을 탐색한 결과물이다. 조용필은 이 노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가왕이라는 명성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예술가로서의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를 음악에 투영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울 만큼 아름다운 베아트리체를 향한 찬가를 부르면서도 결국은 그 찬가가 자신을 올가매는 절망의 사스림을 알고 있는 듯 깊은 슬픔을 담고 있다. 이 곡의 영원성은 그것이 1990년대 초의 특정 시대적 배경을 넘어 인간이 존재하는 한반복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고독과 사랑의 운명을 노래했기 때문이다. 베아트리체가 단테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빛이었듯 이 노래는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새겨져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아리게 울려 퍼지는 한 영혼의 숭고한 독백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것은 삶의 부조리 속에서 끝내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간절한 의지와 그 의지마저 꽃상여에 실려보내야 하는 슬픈 숙명에 대한 가장 장엄하고도 섬세한 기록이다. 좋아요와 구독은 활력소입니다. 감사합니다.